이 선생님의 능력과 힘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세팅이 됐으니까 교장 선생님께 전달되시라고 박수 좀 우리 부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 대신해서 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죄송한 마음에 간식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짝짝해 주시면 좋은데 이제 또 요즘 아시겠죠, 일정이 워낙 많아져서 그래서 참석 못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 오늘 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저희 좋은 말을 해주실 저희 이영민 대표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작 전에 이야기하실 거 있으세요? 유진님? 아닙니다. 광고 없으세요? 네. 일찍 오셨으니까 원래는 뒤에 분들 오시기 전에 옛날에는 열정이 넘쳐서 먼저 오실 보람이 있도록 필요한 거 물어보세요. 막 이러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갈수록 안 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한 주간 쓰시면서 궁금하셨거나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의도가 있어갖고 이런 쪽으로 썼으면 좋겠다 했는데 물어보기 뭐 하시면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우리 그 오픈 채팅방 지난주에 들어오셨던 거 있잖아요. 거기다 그냥 아무렇게나 좀 남겨놓으시면 제가 첫 시간 끝나거나 아니면 끝부분에 가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이면 최대한 이제 다뤄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내용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한 분 정도 더 오실 거 생각해서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이야기 조금 하고 그러고 넘어갈게요. 혹시 우리 그 호칭이나 이런 거 뒤에 보면 님 많이 붙어 있잖아요. 선생님, 교장 선생님 뭐 이렇게. 근데 그런 것에 붙어 있는 호칭 말고 사람 이름에 바로 님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언제 시작됐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원래 그랬던 것 같으세요? 90년대까지는, 90년대 말까지는 분명히 누구 씨, 누구 분, 누구 양, 근데 다 없어지고 2000년대 들어오면서 누구 님으로 다 통일이 됐잖아요. 예. 혹시 그것에 내막을 아시는 연결되었습니다. 내막 진짜 보세요. 예, 나중에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근데 그 내막은 뭐냐면 실제는 온라인 문화가 아니고 바깥에서 막 온라인 문화 어쩌고 그러는데 온라인 문화가 원래는 아니고 그 이전에 옛날 세운상가에서 처음 코딩하는 연결이 사람들 끊어졌습니다. 있잖아요. 세운상가에서 프로그램 쌓았던 사람들이 화면이라든가 프린트물에 출력을 하려고 할 때 사람 이름 정성이 있고 없고 따라가지고 이 문장 구성할 때 누구 은 가로 열고 는 이 가로 열고 가 이거 있잖아요. 이게 있으니까 프로그래머들이 원래 어디나 직업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직업을 위해서는 약간은 필요한 그런 특성 같은 거. 근데 강박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딱 보면 이거 말끔하지 않으니까 속상한 거예요. 그러다가 만들어진 게 뒤에다 님자 하나 사람 이름 뒤에다 님자를 붙이면 어떤 이름이 입력이 돼도 똑같이 대응을 해줄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8비트 프로그래밍에 먼저 시작이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PC통신용 프로그램 번역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누구 님이 입장하셨습니다. 이걸 맨 앞에 자꾸 내보내니까 들어와서 쓰시는 분들끼리 이제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서로 누구님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래도 온라인에서 끝났었는데 그게 2000년대 이제 들어와서 김대중 대통령 때 고속 인터넷망이 우리나라가 완성이 됐잖아요. 초고속 인터넷망이.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쓰던 게 오프라인으로 쫙 밀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지간한 데 가면 사람들 대기업 있거나 뭐 하거나 하면 전부 누구님이잖아요.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아이가 왜 갑자기 튀어나왔을까요? 제일 처음에 그거 만들어서 쓴 사람이 누굴까요? 여기까지만. 자, 지난주에 이제 했던 거, 지난주에는 이제 조금만 복습만 하고 넘어갈게요. 간단하니까 어렵지 않아요. 지난주에 분명히 이야기드렸지만 AI는 새로운 분야다 아니면 모든 것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는 기술이다. 어떤 쪽이에요? 예, 따로 되어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지금 AI에 대한 제일 문제가 되는 접근이 뭐냐? AI를 기존 거하고 따로 되어 있는 다른 분야라고 하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누구한테 유리하냐? 이걸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유리해요. 남들하고 우리가 자유시장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꾸 차별화잖아요. 차별화되지 않으면 과거의 나와 남과 차별화되지 않으면 내가 두각이 안 나타나지니까 강제로 이렇게 쓰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국가가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다르다 보니까 마치 다른 분야인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AI만큼은 어때요? 그 이전에 메타버스라든가 선생님들 이제 다르죠. 블록체인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전부 쓰임새는 사실은 나중에는 광범위하게 퍼질 거예요. 그러기는 하지만 AI만큼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쭉 전부 포함이라고 이렇게 가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는 누구한테 문제가 돼요? 새로 시작하는 분들한테 심적인 부담이 생기면 다른 분야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려워서 조금 쓰다 말거나 아니면 그냥 듣고 나는 나중에 배워서 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배워서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그게 AI예요. 배워서 쓰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누구나 다 쓰도록 하게 하려고 가장 사람이 하는 서비스처럼 만들어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억지 노력을 하거나 너무 이해하려고 하면 초기가 어려워요. 자동차 처음 개발됐을 때가 어려웠겠어요? 아니면 지금 자동차가 더 어려웠겠어요? 맨 처음이 어려웠죠. 그때는 자동차가 이게 뭔가 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정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동차 운전할 온도가 났을까요? 안 되죠. 어디서 꺼질지 모르고 그 다음에 사회적 인프라도 없는데 차 운전을 어떻게 시작을 했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무나 하거나 바로 그냥 하면 불러지고 그리고 나는 내비가 시킨 대로만 하면 그냥 어디든 가고 이게 되니까 쉬워지잖아요. 지금 AI가 어렵게 느끼는 건 막 나와갖고 전부 당신들이 알아서 잘 써야 이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그 단계가 이미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고 너무 복잡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메모로 일을 시키듯이 메모로 뭔가를 하듯이 메모하는 거 있잖아요. 정확하게 메모해서 내가 딱 일을 시키면 그러면 좋은 결과를 쉽게 받아본다. 근데 내가 지금 AI가 달리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메모하는 습관이 조금 안 들어있으면 힘들 수 있어. 난 말로 하는 게 좋아. 그냥 되는 대로 해갖고 서로 하는 이런 게 편하지 메모하려고 하면 나는 답답해. 이러면 AI하고 일할 때 조금 그게 늦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좀 빈약한 부분이 생기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어요? 그냥 말로 하면 안 된다? 없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I를 꼭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뭐 이런 거 해갖고 따로 배워갖고 그래야 써야 된다. 아니에요. 그거는 좀 더 이게 효율적입니다 하면서 그걸 한 분야로 만들어서 강의하고 책 쓰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CG는 아무렇게나 하셔도 돼요. 그래도 원하는 쪽으로 가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 대화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풀어갈지 아이디어가 떠오르잖아요. 그죠? 다음 과정에 어떻게 갈지 이게 다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아니라 그냥 시작하는 것도 아무 문제 없다. 요것만 생각하시고 그냥 막 쓰세요. 모르고 막 쓰는 게 더 좋은 거지. 다 배운 다음에 제대로 쓰겠다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AI 정말 어려운 길을 가시는 거예요. 요것만 아시고 본인만 그렇지 않고 여기 안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알려주실 때도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그냥 막 쓰다 보면 누구나 다 잘 쓰게 돼. 그리고 갈수록 어려워져요? 갈수록 더 쉬워질 거예요? 갈수록 쉬워질 거예요. 예. 근데 내가 어렵게 생각하고 안 쓰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가 된다? 한계가 있는 한계가 그게 가장 큰 문제지. 애들 자체는 아무 문제도 없어요. 저희가 이제 그 청소년들 대상으로도 AI 가지고 결과물 내는 거 이런 거 프로젝트들 같이 하고 막 해봤었는데 애들이 거부감이나 뭐 두려움이나 이런 게 있어요, 아이들이? 없어요. 네. 프롬프트란 단어 몰라도 아무 상관없고 그냥 막 만들어서 해가지고 만드는 것 자체가 되게 재밌어요. 예. 그냥 우리도 그 정도면 된다.
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한 분 더 오셨으니까 본론으로 들어가도 되죠? 네. 그죠? 1, 2교시는 이제 지난 시간에 했었으니까 자, 이제 실제 이번 시간에는 오늘 2시간 동안은 이제 주로 사례 있잖아요. 사례하고 그 다음에 조금 따라해보는 거 이런 것들만 하게 될 거예요. 예.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애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맞추지 마세요. 어쨌건 제 막내가 고3이에요. 막내가 고3인데 지금 이제 저희도 답답한 면도 많고 그러잖아요. 얘가 너무 게임에만 빠져있고 그러니까 얘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데 AI가 이거 답해줄 수 있나? 그래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일단 조금 보고 넘어갈게요. 그냥 실제 하는 스타일을 얘예요. 얘인데 진짜 안 가시죠? 머리카락이 어디까지 올까요? 머리 길이가 어깨까지. 어깨요? 아니 여기 남자예요? 예, 남자죠. 예, 지금도 그래 갖고 다녀요. 저는 학교에서 놔두는 게 신기해요. 이렇게 맨 처음에 보면 사실 그닥 제대로 된 프롬프트라고 해서 넣은 거 아니에요. 그냥 이제 이야기하듯이 줄줄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최소한 기본 정보는 줘야 되겠으니까 이건 챗GPT 갖고 하는 거예요. 예, 다른 거 갖고 하셔도 비슷해요. 예, 크게 다를 거 없어요. 클로드를 쓰셔도 그렇고 나머지 비튼이나 다른 거 쓰셔도 똑같아요. 그냥 이거는 그냥 한 거예요. 프롬프트 뭐 이런 거 분리 안 하고 그 아이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제일 많이 놓치는 게 뭐예요? 말 안 해주고 요구하고 내 머릿속에 있는 단어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그러니까 진학이면 내 머릿속에 있는 진학과 선생님의 머리 다른 학교 다니는 사람 1학년이 보는 진학, 3학년이 보는 진학 사실은 단어가 다 다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단어가 완벽하다 생각을 하고 그 단어로 던지면 내가 생각하는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 차이 때문에 이 서로의 대화를 맞춰가는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애는 고3이고 지금 특성화고에서 게임 교수 부대 쪽 그거 하고 있어. 그리고 애 성격은 요러요러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쪽 게임을 좋아해. 근데 얘를 진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 던진 거에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쫙 뽑아주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제가 설명을 어느 선까지 하는가에 따라서 이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지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해주는 만큼, 주는 정보만큼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랫사람이 새로 왔는데, 근데 직원한테 뭘 일을 시키고 싶을 때, 내가 설명이나 기본 자료를 주면서 시키는 거하고, 밑도 끝도 없이 시키는 거하고, 가져오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일할 줄 모르는 사람이 새로운 일자리에 가면, 관리자로 그냥 곧바로 낙하산으로 가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래요? 그런 거 안 다녀보셨구나. 예, 그러면 가서 보고서 올라오는 거를 3번만 집어던지면 좋은 게 나온다. 옛날에 그런 시기였어요. 진짜 막무가내 시대, 한참 발전하던 시대 그런 때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통하지만 옛날에 그러기도 했어요. 여기서도 근데 하다가 몇 번 정도 집어던지면 그런 거 좋아져요. 사실은. 예,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던져도 일단 답은 내놓는다. 이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들어보셨죠? AI 이야기 많이 들으면서 뉴스에서도 나오고 그게 뭐냐면 얘가 어떻게든 말을 만들어내요. 어떻게든. 이게 장점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약점이기도 해요. 근데 할루시네이션이 마치 인공지능의 문제라고 이렇게 자꾸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인간 자체가 할루시네이션이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들 어릴 적 기억 있잖아요. 완벽해요? 아니면 나중에 이리저리 맞춰보면 옆에 사람 말하고 맞춰보면 좀 달라요. 다른 것들 나오죠. 그거예요. 예, 원래 사람의 삶은 다 할루시네이션이 엄청나게 들어있어요. 문학작품이나 이런 것도 할루시네이션의 산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 나온 쪽으로 유도만 해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곧바로 그냥 단문으로 그냥 물었어요. 위에 한번 했던 게 있으니까 얘는 그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에는 게임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관련해서 어떤 학과 진학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위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 내용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이라면 그러면 내가 메모를 잘해서 일을 한 번에 꼭 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예, 내가 줄 수 있는 정보는 자꾸 주긴 하지만 아래서 그냥 배워하듯이 하다 보면 내용이 점점 수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가시면 돼. 그래서 쭉 가고 또 이제 더 내려볼게요. 그 다음에 또 던지는 거예요. 내신 관련된 거 이야기 쭉 이어가지고 또 한번 건드려보고 군복무 이야기로 갑자기 이제 뛰어가지고 어떻게 갈 수 있어? 해가지고 해도 답을 내주고 그리고 애가 지금 넷마블 아카데미에서 지금 거기에서 선발돼가지고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연관이 있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도 바로 풀어주고 근데 풀어주는 내용이 자기 나름 굉장히 풍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완벽한 결과물이라는 생각을 하고 보면 부족한 게 많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대화 중에 얻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꽤 괜찮아요. 계속 이걸 해주니까 어떨 때는 전문가보다 속이 시원해요. 왜냐? 전문가는 비용도 들어가지만 또 하나는 만나는 거 일정을 따로 잡아야 되잖아요. 서로 시간 맞추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비용이 나갈 때가 있어요. 특히나 또 뭐가 되냐? 한밤중에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고 생각이 날 때도 많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런 시간에 갑자기 전문가를 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그죠? 근데 자다 깨서 물어봐도 얘는 어때요? 답을 해줘요.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짜투리 시간에 누구랑 약속을 했는데 빨리 안 와요. 근데 나는 그 뒤쪽 거에 대해서 약간 지금 스트레스 받는 건이 있어요. 그동안에 뭐 하면서 기다리는데요? 내가 그 스트레스 받는 건에 대해서 하고 기다리면 지금 오는 사람이 안 미워요. 좀 덜 미워요. 나 그 다음 거 하고 있으니까. 그쵸? 예,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가 있어요. 예. 질문 하나만 네. 드릴까요? 보통 프로젝트 구성할 때 네. 첫 시작을 역할을 분석하고 시작하면 네네. 혹시 결과가 더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지금 이제 그 강사님 프롬프트에는 역할 부여가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혹시 버전이 업이 되면서 역할 부여의 중요성이 좀 떨어진 건지. 아니, 그건 아니고 예. 역할 부여를 할 수는 있는데 안 해도 시작된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고 네, 역할 부여는 하면 훨씬 결과가 좀 나아요. 결과가 달라져요. 나아진다기보다는 달라져요. 무슨 의미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집에서 오늘 아들이 입대를 했어요. 저희 아들이. 근데 그 입장에서 엄마 입장하고 제 입장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리고 걔랑 사이가 안 좋던 딸내미 입장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 형한테서 예를 들어서 잔소리를 했던 동생 입장에서는 저랑 입장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같은 걸 이야기해도. 그것처럼 내가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입장에서 이야기해줘라는 표현이 함께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거 역할 부여라고 하는 건데, 근데 하실 때 하나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화를 하다가 한 역할만 필요해요? 아니면 여러 관점에서 필요해요? 여러 관점에서 필요해요. 나중에 해보시면. 그래서 결과물 생성형으로 해서 딱 한 가지 결과물 딱 완성된 걸 내가 원한다. 이럴 때는 역할 부여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게 쉬워요. 빠르고.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하는 쪽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력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할 때는 역할 부여를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게 정보가 확 깎여 나가요. 이것도 함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보를 골고루 주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전문가 입장에서 딱 그것만 뽑아줘요. 그럼 나머지 부분이 확 깎여 나가요. 그래서 하실 때는 대화하다가 요 관점에서 한번 물어보고 저 관점에서 한번 물어보고 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진로와 진학 요쪽 관점에서는 사실은 한 관점으로 보시는 건 조금 위험해요. 그 사람 입장하고 우리 관점이 다를 수 있다. 엄마하고 아빠도 달라요. 진로나 진학에 대해서. 이거는 기억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역할부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취업 관련된 거 이런 거에서도 쭉 던지니까 정말 답을 잘해주죠. 자, 이런 식으로 이번에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뭐예요? 처음부터 정리정돈된 잘 배운 그런 방식으로 꼭 접근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 자, 요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대화형 작업이 있잖아요. 이 방법을 그냥 대화형 작업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지식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 점에서는 좋아요. 이거는 그렇긴 한데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중간 결과물을 보면서 내가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거나 그러면 추가 지시해가면서 그냥 대화를 끌고 나가면 돼요. 그래서 보통 프롬프트에 익숙하지 않으면 쉽게 바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시 제안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쪽 배우시거나 막 요거 요령 배우는 거에 제일 핵심은 뭐냐면 회사 일을 하거나 아니면 회사는 무슨 문제를 갖고 있냐 이게 무료 버전은 괜찮은데 유료 버전은 이걸 우리가 날리는 걸 전체 합산해서 격리 지출이 돼요. 그러니까 붙들고 그냥 길게 하는 게 필요해요? 아니면 회사 입장에서는 짧게 한 방에 해서 딱 결과를 필요한 건 딱 받는 게 필요해요? 후자죠. 그렇죠? 그래서 그쪽을 선호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한테는 어떤 게 쉬울까요? 이 방법이 쉬울 수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쓰시는 타입들은 이런 타입들이 보통 기본적인 거니까 이런 데서 쓰실 수 있다. 사례까지 드렸고요. 자, 폰에서 전부 챗GPT 한번 열어보세요. 클로드 열으셔도 아무 문제는 없어요. 그냥 가시면 돼요. 아무거나 본인 손에 이거 있는 거 있으면 그거 가지고 그냥 하셔도 돼요. 평소에 이거 안 하는데 네? 챗 GPT 그런 걸 안 쓰면 네, 그럼 바로 설치하셔야죠. 예. 지난주에 앱들 설치해야 될 앱들 다 안내해 드렸죠?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채집 근데 모양 비슷한 거 엄청 많아요. 절대 속으시면 안 되고 안에서 하실 때 차라리 처음부터 요 하거나 제작한 회사가 오픈 AI라는 회사 있잖아요. 거기 건 하나 나와 있으니까 그걸로 하시면 돼요. 그걸로. 그리고 서비스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음성을 쓰실 수 있을 때는 음성 쓰셔도 좋아요. 예. 지금 폰에 있는 게 기능들이 다들 좋아져가지고 음성 서비스들 되는 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바로 하면 입력도 되고 바로 음성으로 답이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쓰셔도 돼요. 해보면 되나요? 네, 거기에다 방금 배운 건 이거죠. 책 해가지고 하시는 거 말고 그냥 궁금한 걸 일단 던지시라고 한 거 오이약이에요. 예. 그 대신 정보는 줘야 된다. 정보를 안 주고 하면 너무 이 내용이 벽만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쓰시라는 뜻은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서 익숙해지시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배워지니까 예, 그렇게 학습을 하시라는 거고, 여기 아래 보시면 나는 그동안 많이 썼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은 성함 옆에 이렇게 보면 점 3개 있죠. 여기로 들어가면 이 중에서도 안에 개인 맞춤 설정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개인 맞춤 설정.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본인 내가 하고 있는 대화 내용에서 학습하는 부분이라든가 맞춤 설정 요거 켜고 이런 작업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해주셔야, 그러면 이제 반복해서 계속 초기화가 안 돼요. 어느 정도 점점 학습이 좀 되는 그런 식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자, 하는 김에 이제 역할배어라든가 이런 것도 아까 궁금해 하셨으니까 나중에 익숙해지면 계속 대화형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쓰는 거 하나 요거 지금 하고 계신 동안에 하나 요거 덤으로 알려드릴게요. 제가 아침마다 새벽에 눈을 뜨면 그러면 성경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묵상을 해요. 근데 아침에 눈 막 뜨면 머리가 맑아요, 맹해요? 맹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구절은 되게 쉽게 묵상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건 도대체 이 내용을 어떻게 묵상을 하라고 이럴 때도 많아요. 너무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느 것에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역할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다 라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내가 부도자인 내가라든가 이렇게 하고 배경 경력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배경 경력은 이런 가치관과 어떤 특성과 어떤 직업과 이런 부분이 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부도자의 관점으로 해서 이거를 묵상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래 있는 내용이 그거에 맞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막 제한이 돼요. 저는 이제 이게 사실이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지 않을 때는 이제 이거를 잘 조절해야 돼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 맨 위에서 설정을 한 걸 깜빡하고 아래 내용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앞에 걸 기억을 해요, 안 해요?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위에서 일반적인 질문을 했는데 위에서 역할 부여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래 나온 내용이 나는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보고 있는데 실제 얘는 뭐라고 했냐면 그 관점에서 그 역할 안에서만 답을 찾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렇게 하는 거, 이게 역할 부여 부분이에요. 저 궁금한 게 네. 이게 책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책마다 이게 보니까 특별한 어디 선점인지는 모르겠는데 전체 책에서 계속해서 학습이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책을 바꿔도 네. 뉴책을 만들어도 기존 학습된 내용이 그대로 연결이 되고 있더라고요. 혹시 이 책마다 뭐 역할을 따로 분할한다는 아니요, 따로 부여돼요. 돼요? 예, 따로 부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채팅, 그게 아까 좀 전에 보신 거 관련 내용들 기억하는 거 아까 그 설명 알려드렸잖아요. 이름 옆에 점 3개 누르고 들어가서 개인 맞춤 설정하는 거. 그 부분에서 학습 부분 관련된 거 그거를 저는 켜놨으니까 사실은 약간 연관성은 있지만 역할이 그렇게 넘어가지는 않아요. 일단 그걸 기본. 보면 기본적으로 책마다 역할이 따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제 하시면 여기 잠깐 보시면 이렇게 챗GPT 그냥 들어가서 상단에 이렇게 보면 제 거 한번 여기 보시면 이게 방이 다 달라요. 방이. 요거는 제가 이미지 같은 거 만들기 전에 초기화 작업할 때 쓰는 거예요. 요거는 묵상할 때 쓰는 거고 이게 방이 달라요. 그럼 각각 안에 제가 설정해 놓은 그 역할이 다 다르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쪽 작품 해석 쪽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미리 주어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제일 간결하게 할 수 있는 그 위쪽에 프롬프트부터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미지의 비주얼 요소를 정의를 이렇게 해줬는데 저 위쪽에 이쪽이 그 미술 쪽 전문가라는 관점에서 하도록 위에가 세팅이 되어 있는 이게 역할이 딱 분리가 돼요. 방으로는 분리가 되고 제가 이야기하는 한 채팅방 안에서 요거에 계속 승계가 된다. 요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해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방 이름들 만들어지잖아요. 방 이름을 이걸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 이름에다 뭐를 해놔요? 무슨 팀장, 뭐뭐뭐 박사님, 뭐뭐뭐 이래가지고 그 역할 있잖아요. 역할 이름으로 이걸 방 이름을 싹 바꿔놓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독서토론 전문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마치 뭔 느낌이냐면 내가 여러 전문가를 데리고 일을 하는 듯한 그런 여러 명한테서 조언을 받는 듯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조금 써보니까 별거 없죠? 그냥 채팅이죠? 네, 결과물만 다른 거예요. 결과물이 굉장히 챗GPT는 구조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말을 잘 만들어내요. 클로드의 차이는 뭐냐면 클로드는 문장이 되게 유별해요. 클로드가 그렇게 돼 있고 물론 유무료 버전에 따라서 이 차이는 조금 달라요. 그리고 나중에 저 뒤쪽에서 나오는데 퍼플렉시티라든가 이런 거는 자기가 검색해서 나온 것들만 가지고 문장 구성을 해요. 이건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거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이제 해놓으신 게 이미 하셨던 분들은 좀 쌓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실 때는 역할 부여를 한다 그러면 상대방을 무엇 전문 멘토라는 입장에서 답을 해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목표는 아까도 목표는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하실 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AI한테 역할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나의 MVP예요. 나의 MVP. 무슨 소리냐면 지금 필요로 하는 내가 이 내용들을 필요로 하는 내가 삶에 무슨 목적지를 갖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 있잖아요. AI한테. 나는 내 삶의 목적이 가치관이 무엇에 가 있어 라고 하는 거 요거를 던져줄 수 있으면 답하는 쪽도 답이 딱 모여요. 전혀 다른 답들이 한 방향으로 딱 초점이 맞춰져요. 근데 이게 없잖아요. 내 삶의 보통 MVP가 미션, 비전, 프로젝트 이렇게 세 가지예요. 내 삶의 목적과 목표치와 현안 과제 이 정보를 내가 정의가 돼 있고 그걸 주면서 얘한테 요구를 하면 다양한 다른 것들도 점점 초점이 맞춰지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다 하고 서로 다른 답을 보고 있는데 그 답들에 맞춰서 내가 실행을 하면 발산이 된다 아니면 수렴이 된다? 수렴이 돼요. 그러니까 힘이 적게 들고 그 답들대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가지고 있지 않거나 그걸 설명을 안 해준 상태에서 계속 그쪽에서 해주는 것만 다 쫓아다니다 보면 나중에는 감당 못하는 상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일들끼리 서로 모순되는 것들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역할 부여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MVP가 훨씬 중요하다. 이걸 먼저 하시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녀들 진로지도 할 때 두 가지는 있어야 되는 최하 나의 MVP하고 내 자녀의 현재 MVP 있잖아요. 요거는 확실하게 먼저 좀 일단 정의를 내려놓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근데 애의 MVP도 없고 내 인생의 MVP도 내가 없다. 이 상태에서 그냥 AI만 부지런히 이거 하면 좋은 답이 나오느냐 나중에 거기 있는 거를 다 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점점 커지기만 하는 거예요. 다뤄야 되는 내용이. 그래서 MVP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이야기요. 네. 자, 그 다음에 비슷한 건데 방금 이제 대화형 그쪽하고도 이건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사전식이나 전문성이 없을 때 그때는 일단 시작하시라고 했어요. 함께 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하고 이때의 장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는 주변 지식들을 습득과 동시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에요. 딸아이가 학교 공부해야 될 때 공부를 안 했어요. 공부해야 될 때는 공부 안 하더니 나중에 이제 갑자기 공부를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가 시작을 하는데 옆에서 그래도 뭔가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알아보는 거 그걸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 예시를 볼게요.
이것도 시작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면 프롬프트가 어때요? 아까 거보다 더 심플하죠? 그죠? 그냥 막 던진 거예요. 그냥 던진 거예요. 2001년생 딸이 갑자기 관심이 높아졌어. 어떻게 진로를 하면 좋을까? 훅 던졌어요. 답이 마음에 들게 나왔을까요? 아니겠죠. 그죠? 그래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게 이제 눈에 쓱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차례차례 하나씩 내가 공부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결과물을 완성된 형태, 회사라면 이미지 한 개, 문서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내가 배우면서 점점 이거를 정리해 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써도 아무 문제 없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사용법이다라는 거예요. 지쳐요, 안 지쳐요? 누가 먼저 지칠까요? 내가 먼저 지쳐요. 예, 얘는 절대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그냥 충실하게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전문 상담사하고도 이렇게 된다 안 된다? 못해요. 절대 이렇게 안 해줘요. 그죠? 예, 거기다가 조금 지나면 시계 들여다봐요. 요령껏. 예. 보통 내담자 뒤쪽에다 시계를 놓죠. 그죠? 예. 자, 시선 처리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관련된 대학들 뭐 이렇게 하고 던지면서 학습을 해가는 게 점점 이렇게 보이면서 점점 정리가 돼요. 이쪽으로 갈수록. 예. 그래서 나중에는 질문 수준이 꽤 달라져요. 그죠? 예. 그냥 던졌는데 급여 부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해외 취업 관련된 거 이런 것까지 싹 해서 이제 점점 깊이 파고들게 되는 거예요. 초기 단계에는 내가 알았던 내용이에요? 몰랐던 내용이에요? 전혀 몰랐던 내용이 몇 번의 질문만에 거기로 도달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때 기계가 나를 자꾸 맞추려고 고구를 하지 마세요. 사실은 나중에 하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초보자 때는 육하 원칙에 맞춰서 질문하면 좀 질문 여러 번 안 하셔도 돼요. 복잡하게 프롬프트 요거 만드는 걸 자꾸 알려드리면 머리가 더 아파지니까 제가 지금 자꾸 간결하게 하는 거예요. 육하 원칙은 다 배우셨죠? 실컷 써보셨죠? 아예 몸에 배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할 때 항목을 문장으로 안 해주셔도 돼요. 거기에다가 보통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대시 치고 누가? 그러니까 너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리고 어느 시점에 이렇게 그냥 가도 돼요. 예, 그런 식으로 해도 다 문제가 없는데 이제 처음에는 체계를 갖춰서 몇 시간 과정을 몇십만 원을 내고 어떻게 들어가고 막 이렇게 전혀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 예,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다. 예, 그래서 하실 때 안에서 이야기를 하실 때 입시 준비나 이런 걸 할 때도 내가 그쪽에 준비가 돼 있는 데까지 자료 있잖아요. 뭘로 준비하시면 가장 좋냐면 메모장 있죠. 메모장. 윈도우 중 메모장 같은 거 써보시면 폰에서도 메모장들 쓰고 계시죠. 뭘 쓰세요? 또 여기로 제가 아니 메모장 앱을 뭘 쓰시면 네? 이번 앱이요? 저는 키.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구글 킵. 구글 킵 쓰시면 좋은 점이 폰을 잃어버리거나 폰이 갑자기 망가져도 컴에 들어가 보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다음 기계 사가지고 로그인 딱 하면 그대로 있어요. 예, 앱들이 구글 킵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종류의 앱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깔려 있어갖고 이 기계에만 저장되는 타입 그것만 쓰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구글 킵만 쓰시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하셔가지고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돼서 컴에서 작업하면 밖에 나와서 폰으로 보면 폰에 와 있고 폰에서 이렇게 메모하면 컴에 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앱을 쓰시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예, 그 중에 제일 흔하게 쓰는 게 구글 킵이에요. 또 구글 킵 좋은 점은 사진을 찍던 뭘 찍건 그 안에 남겨있는 글씨 있잖아요. 그대로 메모로 만들어주는 거. 그 기능이 생각보다 굉장히 편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꼭 쓰세요. 나는 글씨가 좀 악필인데 그러는데 아주 악필만 아니면 어지간하면 읽어내요. 손글씨를. 이게 약간 또박또박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인식력이 좋고 또박또박 아니어도 나중에 보면 뭔 소리인지 알 정도까지는 보통은 돼요. 예, 그러니까 종이에다 쓰는 거 좋아하시면 종이에다 일단 쓰시고 구글 팁으로 읽으시면 돼요. 예. 자, 그렇게 만들어진 텍스트 파일을 아까 선생님들이 보신 AI 그 서비스들 있잖아요. 걔한테 초기에 파일로 던져주는 거. 파일을 업로드를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관련 자료를 싹 정리를 해놓은 거 있잖아요. 내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문서가 왔어요. 기본 문서가. 요런 조건으로 어쩌고 그러면 텍스트만 싹 복사해다가 그거를 메모장 같은 데나 메모 앱에서 저장해서 그 파일을 업로드를 해주는 거예요. 원래 어지간한 문의는 그냥 붙여넣기 해도 돼요. 근데 조금 길어지면 얘가 엉뚱한 짓을 하니까 파일로 놔두시는 게 좋아요. 파일로. 그럴 때 쓰는 게 좋은 게 txt, 텍스트 파일을 메모장으로 만든 요거하고 또 많이 쓰는 게 PDF 파일이에요. PDF 파일. PDF는 지난주에 배우신 것처럼 복습 요거 빼놓은 거 넘어갔다. 예. 따라해주세요. LLM, LLM, LAM LAM, 메모해놓은 거 있죠? 예. LLM은 뭐만? 랭귀지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 그러니까 텍스트 위주, 언어로 돼 있는 거 요거 위주로 해갖고 학습을 해서 그쪽으로만 돼 있는 거 초기 버전들이에요. 되게 작년 버전들. 그리고 올해 넘어오면서 이미지건 동영상이건 마구 인식하는 거 있잖아요. 통짜로 그 안에 들어있는 글씨는 글씨대로 해가면서 자기가 분류하고 결과물도 그런 식으로 다룰 수 있는 모델들. 그런 모델들이 LMM이에요. 멀티모달 모델. 예. 요게 있고 A는 액션이라고 이야기 드렸죠.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넘어가는데 PDF 파일부터는 LMM에서도 유용하게 쓰여요. 그러니까 그 안에 보통 PDF 파일 보면 안에 이미지도 들어있고 텍스트도 들어있고 막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 종류로 누구한테 받았다. 내가 전에 써놓은 책이 PDF로 돼 있다. 어디서 문서가 왔는데 아래 한글로 왔다. 아래 한글은 특별한 종류의 AI 서비스 제외하고는 HWP를 못 읽어요. HWP를 읽는 서비스들이 일부 있는데 유료거나 아니면 좀 서비스가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는 서비스들이 좀 많아요. 근데 아래 한글도 뭘로 반출할 수 있어요? PDF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갖고 다른 포맷으로 이렇게 할 때 PDF 저장이 다 되죠. 요즘 무슨 도구든지. 그러면 그 PDF 파일을 아까 텍스트 파일을 올려주듯이 먼저 던져주면 쫙 읽으면서 그거에 근거해서 답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TXT도 좋고 PDF도 좋다. 그런데 텍스트의 장점도 있어요. 텍스트, 그러니까 특별한 이미지가 없다 할 때는 텍스트로 되어 있는 걸 주면 적은 양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걸 정확하게 답을 구사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만 써야 될 때는 텍스트 쓰시고 꼭 이미지 써야 된다 그러면 PDF를 함께 쓰시는 거 그렇게 쓰시면 좋다. 기초 자료에서 넘겨줄 때 왜 이야기 드리냐면 우리가 자료 뒤지다 보면 온라인 뒤지면 자료들이 또는 나한테 이메일로 특별하게 이렇게 파일들이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주면서 이걸 함께 읽고 답을 해줘. 이게 되는 거니까. 이제 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책을 한 번 썼는데 별로 친한 분이 아닌 분이 예를 들어서 했다고 써요. 사실 저는 친한 분이 저기 했는데 친하지 않은 분이 제가 쓴 책 이거 읽으시고 추천사 혹시 좀 가능하신가요? 언제까지요? 오늘 저녁에 주시면 좋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난감한 상황일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분이 또 보내주신 파일 있죠. 그거를 업로드를 딱 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나의 입장 정의를 아까 하는 거예요. 나는 요런 입장이 그 사람과 요런 입장인데 추천사를 이런 방향에서 써줘 그러면 그걸 지가 읽고 그리고 뭘 해줘요? 추천사를 써주는 거예요. 어떤 때도 유용하냐? 예를 들어서 애가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갖고 와다다다 이제 시끄러운 일이 생겼어요. 근데 저쪽에서 이제 뭔가 이메일도 오고 선생님도 뭐 해갖고 보내시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쭉 해가지고 내가 답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럴 때 심정이 어때요? 답장을 정확하게 쓸 수 있는 심정이 돼요? 아니면 혼란스러워요? 무척 힘들 때가 많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내용에 맞춰가지고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하지만 상대방 감정을 최대한 누그러뜨릴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작성해줘.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 안 되는 상황일 때 사람한테 대응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쓸 때 정말 좋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원래 그 고객 대응하는 부분에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 되게 많았잖아요. 앞으로 AI가 지금 요 단계에서 조금 더 나가잖아요. 이미 일부는 쓸 수 있는데 조금 더 나가면 제일 먼저 쓸 곳이 어딜까요? 고객센터. 고객센터에서 이미 대응하는 FAQ라고 하죠. 반복되는 그런 질문 오고에 대해서 우리가 답하는 거, 그거 데이터베이스는 다 구축이 돼 있잖아요. 그건 돼 있고, 저 사람은 마구잡이로 덤비고, 그리고 나는 답을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해줘야겠고. 근데 이게 엄청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도 요즘 다 이거 되는 거 아시죠? 샘플링 돼 있는 거 가지고. 그러면 이번에 감정 실린 거 그거 몇 주 전에 나왔던 거 알고 계시죠? 뉴스 안 보셨어요? 전에 나오는 거는 텍스트를 읽어주거나 이걸 할 때 약간 기계가 읽어주는 느낌이 이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문장 내용에 맞게 어투를 조절해 가면서 빠르고 높고 낮고 애교 있고 이렇게 해가면서 이게 내용에 맞게 이거 구사를 하는 거 이미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적용이 돼요. 이게 내용이 유료 버전에서 적용이 돼요. 어디에 쓰려고 만들었어요? 고객센터에. 이게 1순위예요. 예. 그렇게 해서 어떤 분들은 뭐 직장이 뭐 이러시는데 사실은 이제 굉장히 힘든 사람들 것 상대만 하는 것만 맡겨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자, 이런 식의 활용이 가능하다. 자, 요거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한번 생기부스 쓰셨죠? 네? 무슨 말씀? 생기부 쓸 때 생활 기록. 예. 그 2025년 입시 요강 파일들이 다 PDF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그쵸. 그 PDF를 다 올려주고 그 안에서 질문을 하면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예, 이메일이든 이렇게 하고 파일 받는 게 PDF로 많이 오니까 예, 그렇게 쓰시면 돼요. 방금 한 거 쉬는 시간 동안에는 얘 앱 한번 요거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얘 가지고 한번 더 해보세요. 그리고 앱 설치 안 된 분들은 요거 켜놓을 테니까 예, 좀 찾아가지고 예, 앱들 미리 설치해 주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정 대학의 입시 요강을 띄워가지고 네. 우리가 그걸로 한번 챗GPT에서 조리를 해보는 그런 것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원하는 샘플링을 어머니들이 말씀하셔서 실질적으로 하실 수 있게끔 현장에서 배워가세요. 제 계정으로 들어가가지고 최근 챗을 하면은 열려요. 좋으시겠어요. 아니 지금 했어요. 예. 근데 요거 이 기계에다는 계정을 저는 보여드려야 되는 입장이라 연결해드릴까요? 예? 아니면 그걸 공개로 열으시고 공개로 열고 쉐어 아 네. 그걸 하시고 그 링크를 그 오늘 슬라이드 거기다 링크 이렇게 홈페이지에 만들어 주셔도 돼요. 아버님, 저기 혹시 작성하셨어요? 나 시죠. 말도 말잖아. 선생님들 식사하세요. 여기 지렸는데. 요 페이지, 요거 페이지에다 링크 하나 보내주시면 되죠. 그죠? 저기 질문이 있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이런 챗GPT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이제 도움을 받고 있는데 뭐 아이들이 뭐 레포트를 쓴다거나 무슨 그렇게 숙제를 하거나 그런 과정 중에 네. 어떻게 보면 나의 유튜버가 된다거나 그런 상황인데 그럴 때 이런 거를 계속 이렇게
AI가 쓴 글에 대한 우리의 권리 그대로 갖고 와서 제출을 만약 했어요. 네. 근데 학교에서는 교수님은 예를 들면 그거를 AI 공부 같이 하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모든 사람들이 이제 AI 때문에 이제 익숙해져서 그렇게 이용을 한다면 네. 무슨 뭐 좀 부작용이나 뭐 그런 건 없는지. 아니, 부작용은 많을 수 있죠. 근데 그걸 하면서 내가 긍정적으로 이용하는 거 본인이 가치관을 갖고 긍정적으로 이용을 하면 그러면 본인한테 본인 인생에 플러스가 되는 거고 똑같이 쓰는데 나는 속이려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네. 그런 마음으로 반복적으로 쓰잖아요. 그럼 그 벌이 다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그대로 돌아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일일이 전부 다 성적순으로 판별해가지고 다 줄 세워갖고 그걸 가지고 평가하고 그 교육 시스템이 미개한 거지 사실은 그렇게 건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공부라고 하는 거는 아시죠? 네, 공부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알아서 자기 인생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 그렇게라도 자꾸 써가면 그 욕심에라도 사람이 욕심 때문에 또 발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갖고 쓰다 보면 그럼 이제 나중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링크를 어디다가? 예? 아까 그 PPT 중에 요거 있잖아요. 요거. 몇 페이지? 요거 제목이든 뭐 요런 데 밑에다 한 줄. 몇 페이지? 예? 아, 여기 있다. 페이지가 20페이지인데 일단은 학생이라든가 교수라든가 그쪽 입장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나예요. 부모는 아이한테 가장 중요한 환경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편하게 지금도 막 가능하면 복잡하지 않게 이렇게 자꾸 설명드리는 거는 선생님들이 쉽게 접근해서 많이 쓰시는 거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 가치관이 또는 내가 사는 걸로 보여주는 것만 애들은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 되게 좋아요. 제일 문제되는 건 뭐냐면 엄마는 보니까 쓰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나를 제어하려고 넘기면 그때 아이가 제일 받는 충격이 큰 거예요. 아,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지?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그냥 잘 쓰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잘 쓰는 방법은 책을 붙들고 뭐하고 해가지고 배우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걸 가지고 자꾸 놓으시면 돼요. 아까 제가 이메일이라든가 고객센터 예로 들었지만 카톡에서도 대답하기 난감한 그런 내용이 나한테 와요 안 와요? 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답하실 때 그럴 때 이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초안 만들어 보고 그 기초로 답변해 보고 자, 오픈 채팅방에 질문이 올라온 게 없으니까 그냥 이제 내용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올 분들은 다 다녀오셨죠? 나중에 쓰실 때 요쪽으로만 쓰시면 얘가 유무료 부분이 얘는 조금 세요. 살짝. 그래서 돈 안 주면 기능이 동작 안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영역들이 얘는 조금